최근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또 문제의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사참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터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한 조치 없이 놔두자 또 사고를 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 대사가 SNS 계정에 일본 방위성이 발행한 지도 한 장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 본 결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즉각 대사관 측에 메일을 보내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삭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먼저 갖추고 동북아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주일 우크라 대사의 부적절한 행실에도 눈을 감고 있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폴란드에 크게 한방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며칠 전 폴란드 국영방송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사이다 방송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아닌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극우적인 부류들이 드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폴란드인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점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대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우크라이나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폴란드에도 민족주의가 강하기에 여러 고토 중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지역을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늘 시선을 두는 곳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대타로 싸워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고토 수복의 기회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고토 수복의 기회로 여기고 그곳 정치인들 입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서부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라를 쉽게 수복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지역 독립에 관해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며 눌러놓았던 것뿐입니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동부 칠러계뿐만 아니라 서부와 서남부 지역의 주민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무능, 부패, 극우적 정치 행보, 지역 차별과 탄압 등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이 지역 가정을 수시로 가택 점검, 연행 조사를 해왔고 회수도 잦아 주민들의 민심 위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존재했던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수수색과 주민 감찰과 탄압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써먹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간첩몰이였습니다. 위에 메신저 캡처본도 그 지긋지긋했던 우크라이나를 떠난 한국 교포가 남긴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역시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칠러 지역처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저하게 차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안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라는 러시아가 전선을 무너뜨리고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 후 키이우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우크라이나가 이후 가입 후 진행되는 안입니다. 제1안에 세상이 오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미련을 둘 이유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결국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독립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형편없이 쪼그라지고 망가진 우크라이나에 잔존하느니 EU 가입국으로 재편입되는 걸 주민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 분위기입니다. 제2안도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U 집행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적 지표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후 먼 훗날에 EU에 가입하면 여지껏 해왔던 주민 독립투표를 막지 못합니다.
한 현지 교민은 많은 분들이 동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민계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우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류인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가 칠러 지역이 되었을까?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운영 미숙,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을 양상하는 탄압 정치, 주민 감시 압수 수색 지정을 오래 해왔고 국가의 무능과 부패, 지역 차별이 이런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고 현지 교민은 말합니다. 즉, 이곳 우크라이나 주민들마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문제만이 아닌 다민족이 어우러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민심 위반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유가입은 청사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이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으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부패하고 지역 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치를 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론 대두를 러시아와의 문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의 나치즘은 우크라이나 정통성을 고집하는 자들이고 이민족은 차별 대상이고 그런 특정 지방은 당연히 반골 지역, 요주의 감찰 대상이 되어왔던 즉 이동부, 남부,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주류는 고사하고 사회 통합보다 중앙정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피지배 계층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 하고도 우크라이나의 사회 문제는 혼돈과 억압이 되풀이 되던 그런 깝깝한 사회 통합이 요원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서부 우크라이나의 분리 문제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막아왔고 눌러왔기에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방위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군사 분야 국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이제 글로벌 보안 및 방위 기술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한국 기업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단 한 개의 한국 기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히 불참석한다는 통보를 단 한 개의 기업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말 그대로 익십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부적절 언사에도 방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입니다. 한국이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에 대한 반감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같은 날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가 반열에 오른 한국이 본격적으로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는 큰 이벤트를 같은 기간에 개최한 것입니다. 날짜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똑부러진 행보는 박수 받을 만합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카덱스는 오는 6일까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65개사가 1432개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 대한항공, 풍산, SN티모티브,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또 로키드 마틴과 사브, 샤프란 등 14개국 21개 해외 방산기업이 참가하며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산기업들이 국가관을 꾸려 참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방문도 메모드급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캐나다, 호주, 루마니아, 폴란드, 덴마크 등 27개국 46개 대표단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육군협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문 포럼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포럼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국 육군전시회 AUSA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군의 날과 연계의 K-밀리터리 페스티벌과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군 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가 개최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길이 340m, 폭 150m에 달하는 두 동의 전시장 면적은 37,600제곱미터로 국내 대표 전시장인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의 전체 4개 홀을 합친 면적과 유사한 크기입니다. 카덱스 집행위원회 측은 총 24개 섹션별 강화된 전문 포럼과 국제적 학술회의 개최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포럼과 전시장을 방문함으로써
참가 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해 군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이라며 59개 참여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병행 개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시장 구성도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눠 배치하던 데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해 전장 기능별로 배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장은 정부지휘통제관, 기동관, 화력관, 항공우주관, 미래관, 지자체 기관, 장병복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지휘통제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품질연구원, 휴니드 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위성과 레이더, 감시장비, 전자장비, 통신체계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화력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부스를 신청한 한화그룹을 비롯해 STX 엔진과 SNT 모티브, 다산기공, 풍산, 그리고 부품 납품과 유지 보수 관련 중견 중소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기동관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 3사가 179부스 규모의 대형 합동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방우 대드론관과 항공우주관에서는 LIG넥스1이 육해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유도무기를 선보이는 등 드론 관련 기업들이 전시에 나섰습니다. 또 항공관에서는 카이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헬기와 무인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육군협회는 카덱스가 육군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방산기업과 네트워킹 구축과 군 기업 간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는 세계적 명품 방산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카덱스 집행위원장을 맡은 권호성 육군협회장은 카덱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억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황당 질문에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폭발했습니다. 외교를 그렇게 해놓고 좀 뻔뻔하네. 전시 중인 국가인데 적극적으로 K2 전차 포함 홍보할 이유도 없고 이건 좀 결례 아닌가? 가끔 보면 얘네 행보 어이가 없네. 뭐 맡겨둔 것처럼 대한다. 독일제 많이 쓰세요. 우린 다른 나라에 팔 테니. 너그는 동북아시아 국가관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대사들 입으로 배설하는 거 입단속부터 시켜라. 저게 진짜 대사관 피셜이면 윽박지르는 외교 같아서 진짜 별론데 북괴도 아니고. 그리고 주한대사 술 처먹고 난동부리다 본국 돌아간 거랑 주일대사가 X소리 몇 년째 하는 거 냅둬놓고 사과 한 번 안 하면서 뭐 이리 당당한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진짜 2년 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전마들 일처리는 우러전 초기부터 누가 공유해 준 건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공개도 안 한 무기 내놓으라고 한 거부터가 개념 쌈 싸먹은 거지. 무기 내놔. 감사할 생각은 없어. 야스쿤이 참배할 거야. 혐한 발언에 동조도 할 거야. 너희 나라 시민과 경찰관 접할 거야. 반대라 세탁 그만할 생각은 없어. 일본 기업들 놔두고 우리는 왜 찾노 크크. 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 정책인데 무기 홍보하면 되겠나. 러시아가 북괴랑 얼마나 사이가 좋아질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우크라 일본 대사가 신사참배하고 난리인데 잘못 엮이면 친일 기업으로 날아간다. 사실 러시아 시장 생각하고 알아서 조심하는 거지. 라는 반응으로 뜨거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먼저 주일 우크라 대사를 파면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야, 전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면 앞으로 더 심한 꼴 날 거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